오늘은 여러 가지 할 건데 우선 여기 아이들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네. 건강 파라다이스 컴퓨터로 인해 생긴 증상은 음식으로 치료하라.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요새 컴퓨터가 항상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음식으로만 치료해도 안 되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면 눈도 뻑뻑하고 목도 뻣뻣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손도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애들 불안한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입니다.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병은 음식에서부터 오는데 음식으로 오장육부가 연합작전해서 만듭니다. 음식으로 오장육부가 오장육부라는 것은 간장과 담낭, 심장과 소장, 비장과 위장, 폐장과 대장, 신장과 방광, 또 심포와 삼초, 요게 다 오장육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요게 도로인데 소형차, 소위 말하는 싼 마티즈나 티코를 타고 시속 80km를 여기를 전속력으로 가면 이 소형차는 이 커브길을 돌 때 이 커브에 맞춰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리고 밖은 가벼워져야 커브에 맞춰 싹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 싼 차들, 소형차들은 안에 기계가 정밀하지 않아서 요게 가다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차가 소형차 모양이에요. 대형차는 SN급 이상은 요게 약간 크면 요게 쫙 가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날 때 이쪽으로 빠질 때 무게중심이 좌측으로 쏠려갖고 이게 이쪽으로 돌지 않고 코너링 이렇게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차하고 싼 차하고 차인데 사람도 평상시에 걸을 때 이렇게 걸을 수 없고 이렇게 걸어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밀하게 내 자동차를 만들 때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나가게끔 돼요.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코너링이 되는 거예요. 걸을 때. 그리고 이제 막 뛰잖아요. 그럼 뛸 때 여기서 이렇게 뛸 수는 없어요. 뛸 때 이게 막 흔들려지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어떻게 흔들려지나에 따라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늦게 달리기도 하고 또 코너링을 돌 때 손이 저절로 막 이렇게 돌아가야 이 몸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몸은 아주 고급 자동차처럼 정확하게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리고 좋은 자동차는 빨리 달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천천히 달리면 연료가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조절되어 있는데 사람도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최적화의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최적화의 상황. 근데 그 최적화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오장육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오장육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가장 힘이 약한 부분이 먼저 마모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에 딸린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눈, 코, 입, 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우선 오장육부에서 해보면 얼굴에서 얼굴 전체는 요 심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얼굴 전체는. 그 다음에 얼굴 안에 눈은 간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위는 눈꺼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입이요, 입. 죄송합니다. 입하고 연결돼 있고, 요거는 패드장은 코하고 연결돼 있고, 심방강은 귀하고 연결돼 있고, 심포삼촌은 얼굴 표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이거예요, 내가. 근데 얼굴이 먼저 굳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뭐 여드름이 나거나, 뭐 얼굴에 뽀드룩지가 나거나, 하여튼 얼굴이 먼저 이상 생기는 사람들은 오장육부 중에서 최적화의 상태를 만들 때 심장이 제일 힘들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자꾸 이상해, 귀가 소리가 나고 멍하다, 그러면 심방광이 이상이 생기는구나. 입이 부르트다, 그러면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 다음에 코는 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첫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입이 병들었다는 것은 위장이 병든 거고, 그렇죠? 위장을 고치면 위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폐는 코드자. 그 다음에 간담은 눈, 심포삼초는 얼굴 표정. 얼굴 표정도 어떤 사람은 딱딱한 사람, 춥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환한 표정도 있고, 웃는 표정도 있고, 웃는 표정 중에서 제일 우스운 건 억울한 표정이 있어요. 꼭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은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가 제일, 하여튼 오장육부 중에서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힘이 빠져 있을 건데 어디가 힘이 빠질까요? 애기 낳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기 낳을 때 힘들잖아요. 애기 낳느라고. 그러면 오장육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약한 장부가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얼굴 안에서 가장 약한 데를 찾아보면 자기 장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하면 힘들었잖아요. 예, 컴퓨터 신경 쓰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컴퓨터는 또 어떻게 힘드냐면, 이거 지울게요. 컴퓨터는 우리가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무엇을 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프로그램이 100메가야. 근데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용량은 1000메가야. 그럼 100메가 다운받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 다운받는다고 해놓고 밑에 단축 아이콘으로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단축 아이콘을. 이해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00메가니까 900메가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메가를 하나 더 다운받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가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2개를 다운받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1000메가를 동시에 다운받을 수 있는데 100메가짜리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고 또 100메가짜리 하나 다운받았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2개, 3개 연결해 놓으면 에러가 생기죠. 그런 경험 해봤어요? 왜 에러가 생길까요? 용량은 클지도 몰라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컴퓨터에서 뭔가 코드가 서로 맞을 때 엇갈리는 거예요. 요거를 사람한테 적용해 볼까요?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이 아기 보는 일, 요게 용량이 100개야. 그 다음에 돈 버는 일, 요게 100개야. 아기 버는 일하고 집에서 돈 버는 일하고 동시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잘 나가다 에러가 생겨요. 머리가 뻑 아파요. 아기 보고 살림하는 것도 100메가야. 요거 돈 버는 거 빼놓고. 근데 요거는 비슷해요, 코드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 할 때하고 엑셀 할 때하고 요거는 한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비슷해.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려도 잘 에러가 생기지 않거든요. 이제 HTTP 아래 한글로 해보면 요건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동시에 열리면 에러가 생겨요. 특히 다운받을 때도 여러 개 회사가 동시에 다운받으면 똑같은 회사 거는 상관없어요. 메가가 많아도. 여러 개 회사 걸 받으면 에러가 생기듯이 내가 평소에 익숙한 거, 아기 보르고 살림하는 건 동시에 터뜨려도 되지만 다른 거, 돈 버는 거, 운전하는 거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해본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 항상 여기 와서 계속 공부할 줄 모르지만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공부할 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컴퓨터라는 것은 서양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 만들었는데 서양 사고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컴퓨터를 배울 때 본능적으로 내 코드하고 맞지 않아요. 컴퓨터 열면 벌써 뻑 소리가 나요. 내가 신문을 읽을 때 신문을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컴퓨터에서 화면 열려서 보려면 벌써 눈부터 툭툭 뻑뻑해.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하다가 40대, 50대 돼서 컴퓨터를 하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새로운 문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파워포인트 나오죠. 이것도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분 한 분이 없잖아요. 대다수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엑셀 있죠. 뭐 액세스 있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소리도 못 들어봤어. 이거 하려면 벌써 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팅할 줄 알아요? 요새 엄마들 아기들이랑 채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채팅 처음에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여기 들어가래 여기 들어가 한참 찾아가서 힘들 때. 근데 이제 오장육부가 머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여기서 에러가 생기거든요. 에러가 생기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에러 증상. 에러 증상을 한번 지금 싹 훑어볼게요. 그러면 간장과 담낭이 허약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에러가 생기나. 간장과 담낭이 허약할 때는 대체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왜냐면 쓸개에서 산을 잘 분배하지 않으니까, 분배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눈, 아까 눈 간담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목 뻣뻣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목이 쉬거나 그런 사람들은 계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계란이 왜 그러냐면 신맛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간이 나빠서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다 하는 건 간에 문제가 있구나. 몸의 유연성이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전번에 운동했죠? 고관절, 근육, 발 아프고 편도선 붓고 간 부위 등의 이상이 온다면 이는 간과 쓸개의 힘이 약화됐다는 신호죠. 그러면 간과 담낭, 쓸개가 힘이 약해졌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자, 표정 관리 잘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대답 못하면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 너무 힘 빠져요. 벌써 9시간, 7시간째인데 간담을 영양하는 음식은 어떤 맛이요? 신맛과 고소한 맛. 산을 많이 나오게끔 하는 거. 왜냐면 간하고 쓸개는 산을 나오게끔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하여튼 산이 잘 안 나오니까 음식으로는 신맛인데, 신맛 중에선 레몬차, 들깨차, 오미자차, 유자차, 모가차, 오렌지 주스 등을 한 번 먹고, 오렌지 주스 등을 신맛을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간장과 담낭이 지배하는 부위, 허약한 부위를 운동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우선 여러분들이야 뭐 레몬차, 뭐 유자차 만드는 방법 다 알겠지만 그래도 강사는 여기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모르면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문서로 드리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담을 좋게 하는 음식 중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담을 좋게 하는 차, 모가차 한번 열어볼게요. 모가는 아주 신맛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담을 영양하는 음식 모가차. 담그는 방법, 모가 같은 분량의 황설탕, 요 백설탕은 산성화돼서 좋지 않아서 황설탕이라고 쓴 겁니다. 예. 모가 30g, 자식 고소한 맛이죠? 예. 근데 대추를 넣는 건 너무 시면 신 음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중화시키기 위해서 대추나 꿀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가차 신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꿀이나 대추는 조금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모가를 잘 쓰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에 재우고 요 생강 요것도 조금 넣어야죠. 매운 걸 먹으면 간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생강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대추도 마찬가지고. 예, 유자. 그래서 모가는
목과가 아니라 모과는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간담을 영양하고 목이 쉬거나 잠긴 것을 풀어준다. 또 모과는 떫은 맛이 있어서 심포삼초도 좋게 한다. 그래서 간담을 영양하는데 배가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다가 내가 눈이 뻑뻑하거나 목이 뻑뻑하거나 근육이 자꾸 기청되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다. 그런 사람들은 신맛이 있는 음식이 필요한 거니까 모과차를 한 잔 먹고 하면 피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엄마 나 눈이 뻣뻣해 목이 컬컬해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러면 모과차를 한 잔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먹어요? 따뜻하게. 뭐 여름에는 좀 시원해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해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소장이 허약이 있을 때 심장이나 소장이 허약할 때 혀가 굳고 말리며 숨이 차오른다. 이건 뭐냐면 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혀는 이렇게 길게 나갈 때는 이 해면체 사이에 혈관이 피가 끝까지 도달한 거고 이게 뭉툭했을 때는 피가 요 뭉툭한 데까지만 온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말이 짧아지고 우리가 심장이 열받잖아요. 그럼 말 더듬이 돼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이 급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심장 이상이 있는 거하고 혀 이상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오래 해서 자꾸 말 더듬이가 되는 사람들 또 말이 잘 안 나오고 하여튼 혀가 가래터 있거나 하여튼 혀가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숨이 차오르죠. 심장 이상이 있으니까. 얼굴이 붓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붉고지고 목이 마르며 갈증이 많이 나와요. 왜 갈증이 날까요? 심장은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막 지나치게 내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또 눈이 잘 충혈되고 심장하고 혈액하고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혈액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장이 이상 생기면 혈액이 이상 생기게 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잘 충혈되고 입이 쓰며 그래서 쓴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팔꿈치와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다. 요거 명치. 컴퓨터 할 때 제일 심장 나쁜 사람이 증상을 느끼는 게 요 명치의 증상을 느껴요. 요럴 때는 수시로 혀를 돌려주거나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죠, 운동. 이런 사람들은 커피, 녹차, 치커리차, 우롱차, 영지차, 쑥차가 쓴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쓴맛이 있는 차 중에서 하나 대체적으로 골라와 봤어요. 자몽 아이스티. 자몽 아이스티를 딱 꺼내니까 제가 좀 아주 세련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자몽은 하나하나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게 아주 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자몽 잘 익은 것은 빨개. 심장이 빨갛잖아요. 그리고 자몽도 빨개요. 그거를 알을 톡톡 깨갖고 얼음에 누워 한 컵 탁 먹어서 그러면 아주 쌉쌀한 게 쓴기가 싹 들어가요. 심장이 촥 안정됩니다. 자몽 아이스티. 너무너무 맛있는 자몽 아이스티. 만드는 방법 자몽 한 개, 브랜디 한 잔술, 술이 쓴맛이거든요. 그래서 쓴맛의 술을 적절하게 먹어주면 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차도 쓴맛이잖아요. 그렇죠? 잘 익은 자몽을 즙을 짜고 잔에 브랜디를 넣고 저은 다음에 홍차를 넣어서 설탕을 넣고 그래서 먹는데 너무 차갑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장은 약간 식혀둬도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차가운 건 별로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장과 위장이 허약하거나 살이 찌고 뚱뚱한 체형의 사람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힘이 빠질 거 자신이 가장 약한 장부가 몸이 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어디에요? 위장이 있어 문제가 있는 거죠. 가스가 차고 대장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죠? 전번에 배웠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구취가 심해지면
손에서도 단내가 나고 입술이 잦으며 허벅지나 무릎이 아픈 증상이 생긴다. 이럴 때는 달고 매운 음식 중에서 달고 매운 게 뭐예요? 생강차, 율무차, 현미차. 시중에 현미차 팔죠? 현미차도 아주 매운맛이. 수정과, 시송과 너무 좋죠. 식혜, 흑설탕물을 먹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비위장을 영양하는 수정과. 혹시 수정과 다물주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수정과 다물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물주도 모르고 다 다물주 알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물주 알 것 같아요. 미시족들은 잘 몰라요. 자, 수정과 다무는 방법. 생강이 매운맛이에요. 통계피도 아주 매운맛이죠. 흑설탕은 단맛이잖아요. 꽃감 단맛이죠. 통잣, 잣은 수정과에 왜 넣냐면 너무 달고 매우면 위장이 너무 힘들어서 잣으로 중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왜 중화시키느냐, 그거는 차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생강과 이렇게. 감은 단맛으로 비위장을 영양하고 생강과 계피는 매운맛으로 오행산 금에 속아서 이렇게 비위장을 좋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차가운 것이 과하면 폐대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너무 차갑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정과가 그럴 증상이 나올 때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방광이 허약하거나 여성들 애기 난 다음에 여성들 자궁이 약하거나 대체적으로 얼굴빛이 검고 허리가 약하고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의 가장 약한 장부인 신장과 방광에 무리가 와서 이와 관련된 몸의 부위에 먼저 이상을 느끼게 된다. 뒷목 뻣뻣해지는 사람들, 뒷목 아픈 사람들, 등허리 정체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 종아리가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눈이 침침하고 소변에 이상 생기는 거, 이러한 증상들이 신장과 방광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커피에다가 소금이나 간장을 1~2스푼, 커피에다 소금 넣어서 먹으면 여러분들 생리통이 있을 때 2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심소장을 영양하는 게 커피고 자궁을 영양하는 게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어 먹으면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와 발목 돌리는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은 짠맛이 있는 차는 요거 함초차. 함초차라고 알아요? 차 중에 함초차, 짠맛이 있는 차예요. 그걸 한 잔 먹으면 돼요. 함초의 성분과 효능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짠맛이 있는 차가 없는데 일본에는 짠맛, 다시마차 같은 걸 팔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좌판기에 우리의 오뎅 국물 같은 걸 팔아요. 짠맛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 한국 사람들 그 짠맛이 해롭다, 의학계의 통설이다, 이런 말을 다 한국 사람들은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그런 소리야. 내가 국가대학 교수 아니에요. 의사들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치면 병이죠. 지나치면. 그러나 짠맛, 계란 하나 먹을 때도 소금 안 쳐서 먹으면 계란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매운탕이나 찌개 하나 먹을 때도 짠 거 치지 않고선 반찬이 전혀 되질 않아요. 네. 짠맛이 반찬의 빛과 소금인데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짭짤하게 알맞은 차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인한 증상과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차,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